어, 서현성님, 손 한번 잡아주이소. 반갑습니다. 네. 모블리님, 소리 키워달라고요? 아, 소리가 작은가요? 잠시만요. 제가 평상시 수준 그대로 했는데, 조금 볼륨을 키워보겠습니다. 네. 장진님, 지각 아닙니다. 뭐 지금 막 시작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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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되는 걸 확인했으니, 저는 일단 제 방송창을 좀 닫고요. 네. 크게 들려요. 괜찮아요. 소리 하셨네요. 네. 글쎄요, 그 오디오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조금 작다고 그러셔서 조금은 키웠습니다. 네. 핸드폰 바꾸라 하세요. 아까 누구시죠? 핸드폰 바꾸시랍니다. 네. 최정민님 반갑습니다. 화려하게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크면 귀청 떨어집니다. 소리 질러 최영재님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으며 진실을 알려주시어 감사합니다. 김춘자님. 음, 진실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저는 사실만 조금 확인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오늘 다루게 될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고소건은 워낙 언론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이 고소 이후에 좀 다뤄지질 않아서 이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니트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겨울이라 햇병아리 색깔로 입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JTBC에서 좀 때리긴 하던데 네. JTBC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들 요새 많이 다루고 있죠? 네. 포항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운용조님. 포항에 혹시 비가 오나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서울 비 온다고 하셨고, 지금 천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슬비. 우리나라는 말이 이 비를 표현하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예. 보슬비, 안개비, 이슬비, 뭐, 조금씩 오는 비만 하더라도, 그 중에는 안개비가 가장 옅은 농도의 비일 것 같아요. 익산도 옵니다. 인천도 옵니다. 인천 분들 많으시네요. 성남도 비 오고, 네, 울산에도 조금 내려요. 서울 비가 와요. 가랑비, 예, 가랑비도 있네요. 가랑비, 보슬비, 뭐 안개비, 소슬비, 소슬비, 태안도 비가 오네요. 한평도 비가 옵니다. 평택, 수원, 아재 어디냐고요? 아재 천안입니다. 광주 비 오고요. 가평도 오고 시흥도 오고 대전, 부산은 안 와요. 아, 저 남부 지역으로는 안 오는 모양입니다. 중부 지역은 다 비가 오고, 네, 여우비도 있고요. 네. 전주 안 옴. 전주부터는 안 오나요? 그러면 충남 논산 뭐 여기까지는 오나요? 광주 안 오고 전주 안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부 지역만 오고 있군요. 지금 바람이 대체로 서풍이어서 그쵸? 대체로 서풍이어서 서풍이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인가요? 네. 충남 서천도 오고 군산은 와요. 군산은 오고 전주는 안 오는데 군산은 온다. 전주도 곧 내리겠는데요? 전국 시민들 다 모였네요. 외국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외국은 날씨 어떻습니까? 해외에 계신 분. 충주는 안 와요. 곧 올 것 같아요. 영광 옵니다. 전국이 늦가을, 초겨울이죠. 입동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입동이 언젠가요? 이제 초겨울에 이렇게 보슬보슬 비가 옵니다. 일요일에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들 쉬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라고 이렇게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천안은 호두과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안이요. 호두 과자입니다. 호두 과자고 천안이 호두 과자가 유명하게 된 게 열차에서 호두 과자를 많이 판매를 하면서 뭐 오징어 땅콩 있어요, 호두 과자 있어요 이러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지금 대체로 제 채널은 최소 40대 이상 분들이 대다수여서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들어오면 그 예전에 열차 안에서 이거 그 끌고 다니면서 이 식음료 파는 그 분들이 천안 인근에서 꼭 이렇게 천안 호두 과자를 많이 팔았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렇게 천안에서 열차에서 판매하던 호두 과자 그 업체는 천안 원조 호두 과자하고 다른 업체예요. 예. 천안 원조 호두 과자는 학화 호두 과자라고 있습니다. 학화. 그래서 지금 천안 터미널 그리고 천안역 앞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변에도 몇 군데가 더 생겼어요. 두 군데 더 생겼고 열차에서 판매를 하던 호두과자 업체는 대신제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량 생산하죠. 저쪽 시골에 공장이 있고요. 거기서 대량 생산해서 이제 호두과자를 팔아서 그게 벌써 한 40년이 넘었을 겁니다. 예, 40년이 넘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천안 호두과자가 많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과거 철도공사 퇴직 공무원들이 그 뭐였죠?
그, 그 협력업체가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업체로 이제 2차 취업, 재취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가 그 상권을 많이 앗아갔죠. 대신대가가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협력업체가 전직 철도청 또는 철도공사 공무원들이 2차 취업한 그 업체에서 홍익회, 예. 홍익회가 그 열차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라든지 아니면은 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 관리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뺏어갔어요. 네. 호두과자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호두과자 관련해서 예전에 취재했던 기억이 나서. 네. 열차 안에서 파는 것은 맛없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죠. 근데 하여튼 천안에서는 오리지널 하면 학화 호두과자인데 학화 호두과자가 뭐 지금도 아마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재료 밀가루, 팥 이것이 그리고 호두 전부 수입산입니다. 예. 천안에서도 광덕에서 호두가 많이 나긴 하는데 전부 수입산이에요. 학화 호두과자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전에 어디 신문 기사도 난 적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밀가루를 국산으로 쓴다거나 팥을 국산으로 쓴다거나 이러면서 국산 재료를 쓰는 호두과자 업체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천안에 오시면 학화 호두과자가 오리지널이기는 한데 국산 재료를 쓰는 호두과자 집도 많이 늘었습니다.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 터미널 사거리 지나자마자 있지요. 내사랑별이님 맞습니다. 천안역 바로 앞에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 1호가 지나잖아요. 천안에. 국도 변에도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진다. 박종호님. 네. 뭐 국산이라고 뭐 거짓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과거부터 계속 수입산을 많이 써왔어요. 네. 소정리 출신이시라고 박정우님. 네, 맞아요. 광덕후두 반갑습니다. 네. 나베가 판사 출신인데 판결받은 사람들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이런 댓글도 있으시고 댓글도 참 예, 같이 보시죠. 라이브 볼 때는 그래도 댓글을 같이 보시는 맛이 있어야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길지는 않을 건데 열흘 전에 제가 한 차례 다뤘었습니다. 어디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한 분이 약식 기소로 벌금형 받았다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글을 올리셨고 그걸 기화로 해서 이 나경원 고소건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뤘는데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니까 다른 유튜버께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13분 정도가 저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는 뭐 간략하게 댓글만 남기신 분도 계시고 뭐 이메일이나 문자 등등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오늘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각각입니다. 뭐 약식 기소로 벌금형 받은 분도 계시고 기소 유예 처분 된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불기소 처분 아예 혐의 없음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뭐 조사 중이다 또는 아직 연락도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좀 공유를 하고 기소 유예 받은 분 한 분 그리고 무혐의 통보 받은 분 한 분 두 분 정도 오늘 전화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한 분을 제가 꼭 전화 연결을 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좀 했었는데 한 분은 조금 그 사연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통화할 만한 상황은 못 돼서 아쉽게도 그분과는 통화를 못 하고 두 분, 제가 세 분 정도 생각했었는데 두 분 정도 오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접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기소청탁 사건 유명하죠. 그렇죠. 남편이 그때 사건이 뭐였죠? 자위대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 블로거가 기소가 늦어졌었죠. 늦어지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죠. 지금 서울고법 부장판사인가 그런 것 같은데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것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됐고 그게 뭐 기소 청탁이냐 아니냐 뭐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전화한 것까지는 뭐 당사자가 확인을 해줬던 사실이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6월에 고소를 했었어요. 모욕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가자면 형법상에 구분되어 있기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음,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모욕은 요거보다 형량이 조금 작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 또는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모욕은 그런 허위 사실이 됐든 뭐 진실로 밝혀진 사실이 됐든 그런 걸 적시하지 않고라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적 표현 하는 거를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법조가 좀 달라요. 명예훼손은 307조, 모욕죄는 311조 형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뭐 나비, 예, 제가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할게요. 나비 또는 국수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적시를 한 거라기보다는 감정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는 이제 성립되기가 힘들고 모욕죄로 머리 써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게 6월에 고소를 했었는데, 당시에 고소한 사실이 6월에 고소를 했고 8월에 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경찰 발로 알려졌는데, 요 사실에서 제가 하나 좀 확인이 가능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어떤 네티즌이라든지 또는 기자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에 고소 고발을 하는 방식이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딘가 기사가 뜨면 그 해당 언론사 또는 기자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한다 또는 하고 나서 언론사들의 보도자료를 쫙 뿌리죠. 내가 어떤 기사 때문에 어느 언론사 누구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또는 고소할 거다, 고발할 거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쫙 뿌려서 다른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를 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이제 재갈 물린다고 하죠. 밍밍방님 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고소고발을 남발을 해왔고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6월에 고소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먼저 언론에 알리질 않았고 8월에 경찰발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재갈을 물리겠다라거나 또는 다른 분들이 유사한 댓글을 다는 거를 막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모욕이 감정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감정적으로 너네 한번 맛 좀 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고소고발 건과 이 모욕 혐의로 네티즌 170명, 아이디 기준으로 170명 고소를 한 것과는 취지 자체가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정말 감정적으로 너네 한번 당해봐, 이럴 목적으로 고소를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당시에 8월에 고소 기사를 보면 작년 12월 11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70명을 고소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사는 뉴스원 기사였어요.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나경원 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고, 그 기사에 약 7,000건에 달하는 댓글이 남겨져 있다. 그런데 그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모욕한 네티즌 아이디 170개를 선별을 해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저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태산이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올 봄에 나왔던 다른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고요. 특히나 한 가지 제가 좀 많이 황당하다고 느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이분하고는 좀 전화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 5월에요. 5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 집회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문바 달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게 뭐 이제 KBS 문재인 대통령 대담 송현정 기자에 대해서 문바 달창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원색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기사의 비판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욕설에 가까운 공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댓글로 그 공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인물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뭐 원내대표 선출 기사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본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보도한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 마저도 고소를 한 사실이
이번에 이제 이 많은 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했다,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시에 어떤 기사에 달린 댓글을 고소했던 건지 그 기사 원문을 한번 보시죠. 이 기사였습니다. 이게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민영통신사죠.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기사인데 12월 11일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 선출 미래통합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고 여기에 당시 이제 캡처해놨던 그림을 보면 7,0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댓글은 다 삭제가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여기 네티즌 의견이라고 해서 돼 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여기 댓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댓글이 올라와 있고 다른 댓글들은 다 삭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졌죠.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달린 댓글뿐만이 아니다라는 거는 잠시 후에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저한테 13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분이 4분이 계시고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이 3분이 계시고 그리고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 받은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를 기다린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정도 하시는 분들이 4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각각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단 기사의 댓글 내용도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국 촉탁수사라고 하죠. 촉탁수사. 전국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지방검찰청에 분산이 돼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도 제각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약식 기소된 분들의 사연 한번 보죠.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릴 사례는 정모 씨 사례인데요. 이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기사에 대한 댓글이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욕설에 가까운 혐오 발언을 한 것,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고 그것에 대한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분들도 고소를 했어요. 자, 이게 그 고소당한 분이 댓글을 캡처해 둔 거예요. 본인이 남겼던 댓글. 근데 이 내용보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댓글을 남긴 게 5월 12일입니다. 작년 12월 11일이 아니고 금년 5월 12일이에요. 금년 5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 집회하면서 문바 달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사실상 욕설을 한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날입니다. 그 기사에 단 댓글이에요. 그분마저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1월 13일에 이달 13일에 벌금 50만 원 약식 기소돼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하고는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벌금 50만 원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도 아닌데 굉장히 좀 울분에 차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 지점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댓글을 남긴 기사가 원내대표 선출 기사가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욕설을 한 공개적으로 사실상 욕설을 한 언론 보도 거기에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니 자기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댓글을 남겼는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했던 발언 굳이 댓글이 그 수준 정도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정도 댓글을 남긴 걸 가지고 고소를 해서 결국에 전과자를 만든 겁니다. 범죄 기록 조회서 범죄 기록에는 나오거든요.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게 결국에는 이제 전과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거 정말 많이 나갔다 과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밖에도 벌금 50만 원 대체로 받으셨어요. 지금 이분도 50만 원 약식 기소돼서 벌금 50만 원 받으셨고요. 그리고 공자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도 벌금 50만 원 약식 기소돼서 받으셨고 그리고 최모 씨, 최 선생님도 벌금 50만 원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11월 30일까지 이달 30일까지 벌금 납부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오늘 오후에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예고
글을 커뮤니티 탭에다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댓글을 남겨두셨더라고요. 또 거기에도